안녕하세요,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제주 올레 6코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올레 6코스는 쇠속각 다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대지기 오름에 잠깐 올랐다가 내려와서 보목포구와 구두미포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천지를 볼 수가 있고요. 거무녀 해안을 지나 중간 스탬프 지점인 소라의 성에서 중간 스탬프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방폭포와 이중섭 거리를 지나가게 될 거고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도 잠깐 들렸다가 종착지인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까지 가는 총 11km의 구간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바위는 어제 제가 하루 묵어갔던 야영지 근처에 있는 생이돌이란 바위입니다. 제주 방언으로 생이는 새를 뜻하는데요. 이 바위에 유독 새들이 많이 놀러온다 해서 생이돌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6코스는 초반에 이렇게 해안가를 걷는 바닥 올레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반에는 서귀포 시내로도 진입하게 되는 코스여서 자연과 도시 두 가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섬은 섭섬이란 무인도인데요. 이곳에는 각종 상록수와 희귀식물, 난대식물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편에는 제지기 오름도 보이는데요. 이제 곧 오르게 될 오름입니다. 제지기 오름은 섭섬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오름으로 옛날에 이 오름에 절이 있던 시절 절지기가 살고 있다고 해서 절오름, 절지기 오름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이제 제지기 오름을 올라갑니다. 제지기 오름 정상에 거의 올라왔는데요. 섭섬이 잘 보인다고 해서 좀 기대가 돼요. 전망대에 오르니까 정말 섭섬이 한눈에 다 보였어요. 이제 제지기 오름을 내려가서 보목포구 쪽으로 향할 거예요. 보목포구에 진짜 금방 도착했어요. 이제 다음 포구인 구두미포구를 향해 갑니다. 구두미포구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험한 구간들도 있었어요. 조심조심 걸어봅니다. 구두미포구로 향해 갈수록 섭섬이 더 가까이 보였어요. 이렇게 예쁜 꽃들도 피어 있었어요. 저 멀리 문섬도 보이네요. 이제 거북이의 머리와 꼬리를 닮은 지역인 구두미포구에 도착했어요. 포구 근처에 전망대가 있어서 올라가 봤더니 여기서 섭섬이 진짜 잘 보였어요. 이제 소천지와 거무녀 해안을 보러 갑니다. 울창한 숲길을 조금 걷다 보니까 금방 소천지에 도착을 했어요. 소천지는 백두산 천지를 축소해 놓은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래요. 정말 백두산 천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언제 걸어도 좋은 숲길과 산길을 따라 거무녀 해안으로 향해 갑니다. 땀 흘리고 지쳐가던 무렵에 눈앞에 너무 예쁜 한라산이 나타났어요. 정말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6코스는 생각보다 산길 같은 지형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길이 단조롭지 않아서 재밌기도 했어요. 문섬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거무녀 해안을 향해 걷다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돌탑들이 모여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환해장성도 만났어요. 환해장성은 정말 제주의 만리장성이 맞나봐요. 너무 귀여운 폭포까지 만나서 거무녀 해안으로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무녀 쉼터를 만납니다. 이제 곧 거무녀 해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엄청 좁은 길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무녀 해안을 만났어요. 거무녀에서 여는 썰물일 때는 드러나고 밀물일 때는 물에 잠기는 바위 또는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바위를 뜻하는 우리말이자 제주어라고 해요. 그 이름처럼 정말 검은 바위들이 넓게 펼쳐진 모습에 정말 몇 번이나 감탄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이제 정방폭포를 향해 걸어갑니다. 정방폭포 가는 길에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폭포도 하나 있었는데요. 가까이서 들어서 그런지 물소리가 정말 우렁찼어요.
이곳은 정방폭포 가기 전에 있는 소정방폭포예요. 정방폭포 동쪽에 있는 작은 정방폭포라 해서 소정방폭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정방폭포 가기 전에 중간 스탬프 지점인 소라의 성에 잠깐 들릴 거예요. 이제 소라의 성에 도착했어요. 옆으로 좀 돌아가니 바로 간세가 보입니다. 6코스 중간 스탬프 찍기를 완료했어요. 소라의 성을 지나 정방폭포를 만나러 갑니다. 정방폭포는 유료 관람이라 입장권을 구매했어요. 정방폭포가 4.3 사건 유적지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서 놀랐어요. 이 아름다운 정방폭포가 4.3 사건 때 즉결 처형지로 사용됐다니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에 정방폭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봅니다. 가까이 다가와 보니 정말 우렁차게 물을 내뿜고 있었어요. 천지연 폭포와 더불어서 제주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이 정방폭포는 한라산 남쪽 기슭에 있는 폭포인데요. 폭포가 바다로 떨어지는 해안폭포예요. 이 해안폭포는 동해안에서는 이 정방폭포가 유일한 폭포라고 합니다. 이제 정방폭포를 보기 위해 내려왔던 계단을 다시 올라갑니다. 이 물이 바로 정방폭포로 떨어지는 물이에요. 정방폭포를 지나오니 서복전시관이라는 곳이 나왔는데요. 이곳은 중국 진나라 때 불로초를 찾아 제주에 온 것으로 전해지는 서복이라는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진시황제 병마 용갱과 청동마차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서귀포시 시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곧 이중섭 거리가 나올 거예요. 드디어 화가 이중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림으로 유명한 서양화가 이중섭은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미술 유학까지 다녀온 분이셨는데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피난 생활을 해야만 하셨어요. 그래서 1951년 1월경에 이곳 서귀포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서귀포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불과 11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서귀포에서 서귀포의 환상, 섭섬이 보이는 풍경 등 여러 개의 대표작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시대 거주지입니다. 화가 이중섭과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1.4평의 좁은 방으로 들어가 보니 뭔가 마음이 묵직합니다. 화가 이중섭과 그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서귀포 메일 올레시장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6코스에서 서귀포 메일 올레시장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입구만 지나가는 거였더라고요. 이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눈앞에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가 보여요. 이렇게 저는 6코스를 완주했습니다.